네, 오늘 28번째 시간 시작합시다. 금요일날 보강이 있어요. 진도가 굉장히 느리죠, 지금. 오늘도, 지금 1시간 늦은데, 본래 계획에 비해서. 자, 빨리 리뷰를 합시다.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배웠어요. 그래서. 뭐, MLE라고 부르는데,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에스티메이션 문제니까 일단 given a family of density functions 또는 뭐 CDFs 뭐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A는 uncountable set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observation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집합기호고 이게 물론 집합기호긴 한데 이게 이벤트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세타 헷을 찾고 싶은데 찾는 크라이테리언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어떻게 찾는 거죠? 주어진 y에 대해서 likelihood function, 즉 density function parameterized by 세타인데, 그래서 y는 주어졌으니까 대입하고 나면 세타만의 함수가 되잖아요. 이것을 세타에 대해서 maximiz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y에 대해서 찾은 그 세타를 세타 hat ml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바뀌면은 당연히 이 argmax 값이 달라질 테니까 이거는 우변은 function of y고 따라서 좌변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likelihood function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변형해서 우리가 이 density function인데 여기서는 이게 물론 0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하고 나면 log likelihood function으로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logarithmic function이 monotone increasing이니까 strictly monotone increasing이니까 log of likelihood를 maximize 하나, likelihood를 maximize 하나, 그 argument 값은 이제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log likelihood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이 펑션이 log likelihood 펑션으로 되고, 따라서 많은 경우에 특히 exponential famil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로 쓰면은 간단한 게 많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likelihood 펑션이 given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최적화해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어떤 function of 뭐 x가 있는데 g라고 합시다. g of x가 있어요. 그래서 g of x를 maximize 하는 x 값을 찾거나 minimize 하는 y 값을 x 값을 찾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local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미분해서 그 값을,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미분해서 그 대입하면 0이 되죠. 그걸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likelihood 펑션이 미분 가능하면. 그래서 그때 특별히 log likelihood 펑션을 여기 보세요. y를 대입하고 나면 세타만의 함수니까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벡터 밸류드 펑션이 나오는데 이거를 스코어 펑션이라고 하겠다는 거였어요. 참고로 스코어 펑션은 어디 또 나타났었죠? Fisher's information matrix를 구할 때 나왔어요. Fisher's information matrix 구할 때 어떻게 했죠? 이거를 제곱해서 기대값을 구하죠. 무엇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캐피탈 y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function of theta가 되죠. 이것이 Fisher's information matrix였고, theta에 대한 unbiased estimator가 만족해야 될 error covariance matrix의 lower bound는 그 Fisher's information matrix의 역수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세타 자리에 세타 hat of y, 세타 hat ml of y를 넣으면 0이 돼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으면 되겠어요. 만약 미분 가능하면, 한번 미분 가능하면. 또 어떤 프로퍼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까요? 14는 어디 갔어요? 바탕화면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없나요? 20도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invariance property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였죠? invariance property.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어떤 걸 생각했냐면 뭐 우리가 주어진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이 function of y가 phi로 parameterize 돼 있고 우리가 estimate 하려고 하는 거는 세타고 세타는 어떤 펑션 g를 통해서 세타는 g of phi 이렇게 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주의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 g가 one-to-one correspondence를 가질 때, 즉 invertible mapping일 때, 그렇죠? maximum likelihood estimate가 어떤 invariance property를 갖는다고 했는데 어떤 거냐? 우리가 phi로 parameterize 돼 있으니까 phi를 ML estimate 하는 ML estimator가 있겠죠. y를 가지고. 그러면 theta hat ML은 g of phi hat ML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ta hat ML은 g of phi hat ML이다. 근데 여기서 g가 어떻다고요? one-to-one correspondence. 그 다음에 또 property 중에 FONC 얘기를 써서 했고,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function of sufficient statistic이다. 이건 어떤 property를 가지고 했죠? sufficient 하다면 if and only if 뭘 허용해요? Riemann Fisher factorization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코팩터 펑션과 그 다음에 g라는 펑션 sufficient statistic과 세타만의 함수인 걸로 나오죠. 그걸 이용해서 또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의 definition에 넣어서 쉽게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efficient estimator는 즉 unbiased면서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는 에스티메이터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다. 이건 또 어떻게 증명했어요? 우리가 efficient estimator라면 세타가 if and only if 스코어 펑션이 어때요? 어떤 h of 세타라는 매트리스와 세타 head of y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팩터링이 된다고 그랬죠. 모든 세타와 y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걸 이용해서 또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에 집어넣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주의할 거가 있죠. 그렇죠? efficient estimator면 즉 뭐예요? unbiased면서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는 게 존재하면 이렇게 존재성이 가정이 돼 있어요. 존재하면 그것이 ML이라는 거예요. 존재 안 할 수가 있죠. 그때는 ML이랑 만약에 또 존재하는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랑 다를 수가 있죠.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가 아예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어진 패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efficient estimator,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다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주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그젬플을 봤죠. 그래서 이그젬플에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도 존재하고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도 존재하는데 다른 경우를 들었어요. 어떤 경우였어요? 가우시안인데 IID observation이고 mean이 unknown이고 variance가 unknown일 때. 그렇죠? 이 문제죠. 그때 ML estimator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서 파라메타의 첫 번째는 mea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ample mean이고 이쪽은 variance인데 이 부분은 다 똑같은데 여기 스케일링 하는 코에피션트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관찰은 뭐냐면 number of IID observation 값이 충분히 큰 가우시안 observation일 때 어떻다고요? ML이랑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는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지 않는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슬금슬금 해가지고 같아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로 가요. 얘들이 퍼포먼스가. 물론 그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도 properly normalize를 해야 돼요. 네. 나중에 배울 거예요. sequence estimation 끝나고 나면. 그래서 좋은 프로퍼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찾는 네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complete observation에 있을 때 unbiased estimator를 찾아서 그걸로 클레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라우 블라우알 테orem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라우 블라우알 테orem을 이용해서 unbiased estimator의 성능을 improve하면 그냥 improve 될 뿐이에요. 한번. 그런데
우리가 거기 사용하는 sufficient statistic을 써서 이제 improve를 하는데 그 sufficient statistic이 complete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 unbiased estimator가 improved 된 유일한 unbiased estimator as a function of sufficient statistic이 되면서 걔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바운드를 구해가지고 그 바운드를 어치브하는 경우에는 error covariance 매트리스에 그게 옵티말이다,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다 이런 걸 하려고 제너럴하게 given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의 어떤 regularity condition들이 만족될 때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라는 걸 구했어요. 그 바운드는 주어진 패밀리에 따라서 어치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되는 컨디션을 찾아봤더니 재밌는 게 나왔죠. 예. 스코어 펑션이 팩터링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스코어 펑션을 다이렉트리 팩터링해서 특히 스칼라 파라미터일 때는 팩터링이 간단하죠. 벡터 파라미터면 매트리스를 찾아내야 되는데 뭐 알기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Efficient Estimator의 캔디디시죠. 그러니까 ML을 찾아요 그냥. 찾아서 걔가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는지 unbiased estimator인지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걔가 만약 unbiased면서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면 걔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asymptotically efficient다. 그러니까 asymptotic하게는 최적의 성능을 낸다. 어떤 센스로 minimum variance unbiased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시작은 뭐냐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상당히 좋은 에스티메이터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걸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에요. 오늘 할게. 그래서 봅시다. ML이라는 것은 아까 디파인을 했듯이 주어진 likelihood function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저베이션이 주어져서 있기 때문에 세타의 펑션이죠. 그럴 때 여기서 뭐 i라고 썼지만 이 값을 maximize하는 세타 값을 그때 y 값에서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e로 내면 됐어요. 또는 log likelihood를 리턴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보는 그런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들은 closed 폼으로 착착 잘 나와요. 이거를 최적화해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likelihood 펑션이 뭐예요? 멀티모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로컬 맥시멈, 미니멈 이런 걸만 가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찾기가 힘들어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주어진 y에 대해서. 그럼 어쩔 거냐? 그럼 제일 간단한 거는 범용 서치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냥 펑션을 주고. 그럼 내가 열심히 찾다가 대충 이게 좋아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이러면서 리턴을 해줘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은 좀 특별한 알고리즘을 쓰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e에 가까운 또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에스티메이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에 대해서 이 EM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 알고리즘이 워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어떤 특정한 given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걸 워킹하게 만들려면 EM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굉장히 잘 문제를 가상의 문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 알겠어요? 잘못 바꾸면 안 풀려요 EM으로. 잘 바꾸면 EM 알고리즘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주의할 게 이거예요. 그럼 EM 알고리즘은 ML 에스티메이트를 찾아주느냐? 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안 찾아줄 거면서. 보세요. 세타 hat ML of y는 정의되기를 argm x의 likelihood예요. 그런데 EM 알고리즘은 이건 글로벌 옵티말이죠. 그렇죠? 글로벌 옵티말 밸류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찾아줘요. 어떤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면 되죠. 알겠어요? 다만 뭐냐면 EM 알고리즘은 뭘 개런티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i번째 에스티밋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와중에 에스티밋을 i번째, i 플러스 1번째를 식으로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돌거든요. 이터러티브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이터레이트하는 반복하는 거예요. 동일한 알고리즘,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돌 때마다 에스티밋이 조금씩 임프루브가 돼요. 그래서 i 플러스 1이 이거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i 플러스 1번째 내 추정값이 i번째 추정값, 과거죠, 하나 과거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개런티해요. 어떤 센스로 우리가 지금 맥시마이즈 하려는 게 likelihood value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요, 세타를. y는 고정돼 있죠. 이것과 과거의 estimate 의 likelihood, 여기에 어떤 부등식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채워볼래요? 이 자리에 사실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부등호 넣어봐요. 어떤 식으로 넣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틀려보면 배우는 게 있죠. 팔짱 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넣어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죠, likelihood를.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likelihood 값이 커져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no worse than이에요. 이게 왜 better라고 안 하냐면 여기 같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대부분이 틀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헷갈렸거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EM 알고리즘은 글로벌 옵티마를 찾아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맥시멈 likelihood라는 것은 어때요? 아이디어 자체가. 어쨌든 likelihood value가 더 커지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해요. 최고로 큰 거면 좋겠지만 근데 어쨌든 커지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 해석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티어렘이 있어요. 해석학 책을 배우면은 수업을 들으면 처음에 나오는 시퀀스 이론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해석학은 시퀀스의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퀀스를 하나 정해요. x sub n이라고 해서 이름을 x라고 하고 n을 인덱스로 잡았어요. n은 자연수고. 그럼 x1, x2, x3 쭉 있죠. 수열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실수열. 실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되고, 즉 increasing이죠. 맞아요? 근데 이때는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non-decreasing이라고 해요. 보세요. 이게 1이면 2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이 첫 번째 값보다 작지 않죠. non-decreasing.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예요? bounded sequence죠. 어떤 finite한 m 값에 의해서 모든 xn들이 upper bound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그젠플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마다 바로 뭐예요? visualize예요. 그렇죠? simplify visualize는 이거 간단한 이그젠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텀은 2분의 1이에요. 0에서부터 할까요? 0.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조금 올라가죠? 그 다음 그것 더하기 8분의 1. 그럼 더 올라가죠? 그때 더하기 16분의 1. 그래서 쭉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퀀스는. 그러니까 첫 번째 텀이 2분의 1이고 두 번째 텀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고 세 번째 텀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고 이렇게 정의하면 어때요? 조금씩 올라가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양수를 자꾸 더하니까.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요? 모든 텀들이 1보다 작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퀀스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굳이 뭐 1보다 작다고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은 100보다 작다 해도 돼요. 맞아요? 여러분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쫙 더하면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1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시퀀스가 non-decreasing bounded sequence가 있어요. 리얼 밸류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결과가 된 뭐예요? 놀랍게도 이 수열이 수렴하는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알겠어요? 조금 전에 이그젠플은 우리가 알고 있죠. 결과를. 수렴값이 1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arbitrary sequence가 아니라 딱 이 두 프로퍼티만 보였어요. 어떻게 해서 n번째 엔트리가 n 플러스 1번째 엔트리가 n번째 엔트리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엔트리 값들은 바운드 돼 있어요. 이러면은 이 수열은 반드시 수렴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이 n축이고 이쪽이 xn축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게 어떤 값으로 바운드 돼 있고 이게 꾸준히 증가하면 이 값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값을 넘지는 않겠죠. 이렇게. 그건 알고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계속 증가하는데 얘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론가 수렴해야 돼요. 이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봤죠? 이걸 100만으로 잡으면 좀 더 시퀀스에서 그 시퀀스가 100만으로 가요? 아니죠. 물론 이걸 아까 1로 잡았을 때는 1로 가죠. 하지만 반드시 이 값으로 가지는 않지만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티어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리얼일 때예요. 리얼일 때. 예를 들면 xn을 컴플렉스로 바꾸고 이걸 절대값을 씌워요. 이것도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절대값 씌우고 그럼 이게 성립 안 해요.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발레를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닛 서클에서 적당히 쪼개요. 유닛 서클을. 그 다음에 이걸 x1, x2에서 삥삥 돌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컴플렉스 넘버의 시퀀스는 절대값을 씌우면 다 같죠. 1로. 그렇죠? non decreasing이죠. 그 다음에 다 1보다 작죠. 근데 수렴 안 하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리얼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이고 여기 절대값 안 씌우고 뭐 이럴 때. 알겠어요? 컴플렉스에서는 성립 안 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잘 봐요. EM 알고리즘에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EM 알고리즘이 개런티하는 건 뭐예요? likelihood 또는 log likelihood의 시퀀스가 non decreasing이라는 걸 개런티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likelihood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family of distribution 펑션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EM 알고리즘을 돌리면 상준씨 결론은 뭐예요? EM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 티어렘에 의해서 왜냐면 likelihood는 리얼이잖아요. 얘는 sequence of real numbers라고요. likelihood의 sequence는. 그럼 EM 알고리즘은 어떻게 된다고 개런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likelihood 값이 그렇죠. 물론 boundedness 증명했을 때 이게 bounded likelihood 값이 컨버지하지 이 값이 컨버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likelihood 값은 컨버지해요. 근데 이게 컨버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네. 간단한 예는 어떤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2디멘셔널인데 서큘러 시메트릭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을 제로 제로민 가우시안 덴서티 같은 게 있다고 해보세요. 주의할 건 이제 이게 세타예요. 세타 1, 세타 2. 그러면 이게 덴서티가 이렇게 서큘러 시메트릭한데 여기서 이놈이 이렇게 삥삥삥 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은 non decreasing이죠. 근데 수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개런티하는 것은 likelihood 값이 이제 수렴하는 거예요. EM 알고리즘을 돌리면. 어디론가. 물론 세타도 수렴할 수 있죠.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해요. 네. 이상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근데 여전히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n 값이 여기서 i로 썼어요. i 값이 커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수렴했다고 대충 뉴메리컬하게 생각해도 그게 글로벌 옵티말인 ML 에스티메이터라고 개런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에스티메이트를 줘요.
그리고 여기서 EM 알고리즘을 이제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댑티브 알고리즘이나 이터러티브 알고리즘 여기서는 어댑테이션이 없죠. Y 주어지고 나면 디터미니스틱하게 가죠. 그렇죠? 이때는 어댑티브라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은 어댑티브 알고리즘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에요. 알겠어요? 아이터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지나가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하여튼 이제 45분쯤 남았는데 열심히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하자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이게 흥미로우면서도 좀 이상하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볼까요?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어떻게 돼요? Family of density functions for observation y parameterized by thet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쓴 거고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여기 세타라는 놈이 딱 있고 수없이 많은 density function들이 저 안에서 있다가 하나에 의해서 아웃풋이 리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뭘 달고 싶어요? 여기다가 에스티메이터를 달고 싶죠. 포인트 에스티메이터죠. 그래서 세타 햇을 내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어졌어요. 그런데 EM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를 좀 이상하게 바꿔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바꿔요. 여기 보면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덩어리를 보면 위에 거랑 똑같죠. 이 블락을 이걸로 보면 똑같잖아요.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고 아웃풋은 y예요. 즉 뭐냐면 주어진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떤 z가 many to one 매핑을 통해서 y로 구현됐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이그젠플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운을 받은 거예요. 이그젠플을 안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기존에 하던 거랑 약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y를 오브저브 하는데 그게 phi로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 건 세타고 세타는 phi의 함수 뭐 이런 거였죠.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타는 여전히 세타예요. 세타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딱 그으면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Z의 density 펑션이 패밀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펑션을 잘 정의함으로써 Z를 임의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Z는 없어요, 실제로. 알겠어요? 이런 Z는 실제로 없는데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었어요. 이것과 이 펑션을 뭐 H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로 이 두 펑션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 펑션과 H와 벡터 밸류드 펑션이겠죠? 그 다음에 이 패밀리를 임의로 만들어내요. 어떻게? 얘랑 컨시스턴트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주어진 건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주어진 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일종의 virtual decomposition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상적인 분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몰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에다 썼는데 생각이 나서 쓴 거예요. 네. 가상의 분해를 한 거예요. 가상의 Z와 가상의 어떤 H, many to one deterministic function. 알겠어요? one to one이 아니에요. many to one이에요. 이렇게 virtual decomposition을 하는 게 EM 알고리즘을 쓰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decomposition이 유니크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many to one이나 one to one이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죠.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런데 어때요? 유니크하지 않아요, 이런 decomposition이. 그럼 우리가 어떤 decomposition을 찾아야 되느냐? EM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 decomposition, 즉 H와 이 family of density functions of Z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술이라 그래요.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책에서 제가 베낀 구절인데 EM 알고리즘 하면 책이 이만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건 이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임의로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EM 알고리즘은 논문으로 쓰면 진짜 폼나요. 알겠어요? 논문으로 쓰면 특히 이걸 잘 찾으면 저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착 나오고 어때요? 개런티가 돼요. 라이클리후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커져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글로벌 컨버전스를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글로벌 컨버전스가 증명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용어를 몇 개 씁시다. 용어를. 자,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얘를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놀랍게도 incomplete observation이라고 해요. 불완전한 관찰이다. 그러면 Z를 뭐라고 부를까요? Z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네, complete observ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학회 어떤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학생이 발표를 했어요. 학회에서. 그래서 EM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돌리면은 나옵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들고는 질문했어요. 알겠는데 지금 너 저기 메저먼트 값을 incomplete observation으로 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complete observation은 뭘로 자꾸 EM을 돌렸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예. 용어를 안다는 거죠. 적어도. 예. 그랬더니 학생이 오물오물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아마 용어를 몰랐거나 그렇죠? 영어를 못 알아들었거나. 예. 그래서 EM 알고리즘에서는 이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complete observation, complete observation. 근데 실제 주어진 거는 incomplete. 그냥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완전한 observation이에요. G를 알면 Y를 알죠. 왜냐면 one-to-one deterministic mapping에 의해서 매핑이 되니까. 그런데 many to one이니까 Y를 알면 G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이 decomposition에서. 모르죠. 그렇잖아요. 두 개가 하나에 대응되는데 이게 주어진다고 어느 건지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자, 이게 EM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한 세팅이고 중요한 용어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그젬플을 보면서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헷갈릴 거예요. 뭐가 뭔지. 자, 이그젬플은 요 이그젬에 있던 건데 2009년 노벰버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쵸? 이번보다 어렵게 낼 걸 잘못했어요. 쉬웠죠 이번에? 아니에요? 대답이 없네. 그쵸?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IID 오브저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IID 오브저베이션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을 어떤 별로부터 오는 전파를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망원경, 전파 망원경을 써서 관찰을 했더니 무슨 신호가 날라오는데 저게 도대체 외계인이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 SETI라 그러죠.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그 SETI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할 건 뭐예요? 샘플을 어떤 주파수로 들어오는 펄스가 있는데 놀랍잖아요. 펄스가 들어오면 삐삐삐삐 이렇게 들어오면 그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시퀀스죠. 사실은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삐삐삐삐 들어오니까. 근데 그걸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는 원 디멘셔널로 줄여가지고, 왜냐면 그걸 시퀀스로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뭘 그리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알겠어요? 로우 데이터를 관찰한 첫 번째는 히스토그램이에요. 알겠어요? 로우 데이터라고 했더니 이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아니죠. 저희는 뜻 아니에요. 날 데이터란 뜻이에요. 가공하지 않은. 로우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첫 번째는 히스토그램이에요. 알겠어요? 제일 간단한 게.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삐쭉삐쭉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빈수를 줄였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러면 우리 왕홍한 군이 저것은 뭐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딱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두 개의 가우시안 덴서티가 믹싱된 게 아닌가. 가우시안 믹스처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가우시안 믹스처. 무슨 뜻이에요? 가우시안 더하기 가우시안은 뭐예요, 근데?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이면 미인이 뭐든 베리언스가 뭐든 두 개 다 하면 가우시안이죠. 근데 여기는 가우시안 믹스처니까 가우시안을 더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덴서티 펑션이 가우시안 덴서티의 믹스처, 합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더해진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이 더해진 게 아니라 그럼 가우시안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우시안 덴서티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이게 더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뭘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두 개로 생각하고 세 개, 네 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로 일단 가정하고 이 녀석의 민과 베리언스, 이 녀석의 민과 베리언스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파라메타, 그러니까 민 뮤1이라고 합시다. 이걸 뮤1, 시그마1, 뮤2, 시그마2. 알겠어요? 뮤1, 뮤2, 시그마1, 시그마2가 있어서 딱 요 모양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웨이티드 썸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 덴서티니까 웨이팅 팩터 알파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적분하면 1이잖아요. 덴서티니까 노멀라이즈 하고 나면. 그러면 얘가 몇 번 나오고 얘가 대충 몇 번이냐에 따라서 웨이트를 줄 수 있잖아요. 알파랑 1 마이너스 알파랑. 그러니까 알파, 뮤1, 뮤2, 시그마1, 시그마2에 의해서 y라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IID 오브저베이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긴 벡터 y.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체를 뭉뚱그려서 세타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는 게 MLE를 붙여서 세타 햇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만약 알파 값이 여기에 주는 웨이트고 1 마이너스 알파 여기 주는 웨이트라고 합시다. 알파가 1이면은 얘만 나오죠. 알파가 0이면 얘만 나오고 적당히 웨이트를 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딱 보고는 가우시안 믹스처럼 모델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패밀리 오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IID 하다고 생각되는 관찰의 히스토그램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주어지고 여러분이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패밀리가 누가 주지 않아요. 알겠어요? 모델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건 가우시안 믹스처다라고 모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웨이팅 팩터 알파랑 뮤1, 뮤2, 시그마1, 시그마2를 파라메타로 또는 이거 스퀘어로 해도 되죠. 편리할 대로 해요. 그렇죠? 시그마1 스퀘어, 시그마2 스퀘어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저 5개의 파라메타를 세타라는 하나의 벡터로 만든 다음에 관측값 IID 한 100만 바이 1짜리를 보고는 예를 들면 MLE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몇 개를 제외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없애고, 그래서 시그마 1은 1로 하고 시그마 2도 1로 하고, 그 다음에 뮤 1, 2로 안 하고 0, 1이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뮤 0는 0로 놓고 뮤 1은 1이고, 그럼 도대체 에스티메이트 할 게 이제 안 남죠, 그렇죠? 뭐가 남아요? 알파밖에 없죠, 그렇죠? 뭐가 빠졌어요? 잠시만요. 예. 근데 알파 값도 어떻게 하냐면 알파를 1-p라고 잡겠어요. 그래서 p 하나만 에스티메이트 하는 문제로 바꿨어요. 좀 간단하죠, 이제? 알겠어요? 이런 문제를 심플리파이를 합시다. 더 복잡한 문제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처럼 이거 다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 알겠어요? 여기 p 값만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로 심플리파이를 했어요. 그런 문제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하죠? 뭐 아이디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ML 에스티메이터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P hat ML of Y는 어떻게 되죠? arg max의 P에 어떻게 돼요? 여기 써볼래요? 한번 여러분이? 자, 한번 고개 들어서 볼까요? 제가 가정하기를 IID observation이라고 했어요, Y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product가 있어요, 그렇죠? density 펑션이 어때요? IID면은 i번째 Y랑 i 플러스 1번째 Y, i 플러스 2번째 density를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i는 1에서 캐피탈 N은 이제 캐피탈 Y가 n by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에 뭐 density 펑션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density 펑션이 어때요? 여기에 1-p가 곱해지고 여기에 p가 곱해지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곱해지는 데가 민이 1이고 왼쪽에 저기가 민이 0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y 벡터 값을 넣으면 어때요? 이쪽이 펑션 오브 p가 되죠. 그때 이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p를 찾겠다는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본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안 어렵죠. 문제 포뮬레이트 하는 거니까. 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그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IID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마지널들의 곱이잖아요. 근데 density가 다 지금 IID 하라고 그랬으니까 생긴 건 똑같고 아규먼트 값만 y1, y2, y3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여기 자리에 yi가 들어간 거예요. 일단 density 모양은 어때요? weighted sum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의 가우시안에 known mean 1, variance 1, mean 0, variance 1. 그렇죠? 자, 이거 y 벡터가 주어지면 p 값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로그를 씌운 다음에 뭐 미분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이 문제 자체는 어떻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그 라이클리우드로 하면은. 근데 물론 여기에 어때요? 이게 썸이 돼 있으니까 로그를 써서 이쪽은 썸으로 바꿔도 얘들이 어때요? 로그 안에 익스포넨셜 펑션 두 개가 더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예.
들었을 거예요. 코딩 티어리 할 때. 이그젝트하게는 못 구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EM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주어진 density function,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이거죠. 왜냐하면 P에 따라서 무한계가 있잖아요. 0에서 1 사이의 P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family는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incomplete observation은 어느 거예요, 그러면? 캐피탈 Y죠? Y죠, Y 벡터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럼 complete observation과 many to one 매핑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까요? 어떻게 잡으면 우리가 신기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모르죠, 지금은. 왜냐하면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니셜 개수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이니셜 개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P 값의 이니셜 개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아이터레이트 하면서 한 번씩 또 쓰면서 한 번 쓰고 그래서 세타 헷 1으로 시작해서 세타 헷 2로 가고 세타 헷 2로부터 세타 헷 3로 가고 4로 가고 하면서 점점 뭐를 증가시키겠다, 상준씨? 하품하지 말고 뭘 증가시키겠다? 선이 안에 들어있는 탑. 저 likelihood 값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운 좋으면 어때요? 그 글로벌 옵티멀로 가겠고 재수가 없더라도 좀 좋은 값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EM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이제 엽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incomplete observation과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로부터 우리가 many to one deterministic mapping 룰이랑 complete observation 어떻게 정했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complete observation을 Z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일단 Z도 세타에서 파라메터라이즈 되겠죠. 아까 그 그림 생각나요? Z를 제너레이트하는 소스 안에 소스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녀석을 describe하는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로부터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얘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virtual decomposition을 했잖아요. 소스를.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y를 도입을 해서 왜냐면 y가 실제로 관찰되는 값이니까 다시 rewrite를 할 거예요. rewrite를 하는 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왼쪽은 z의 함수죠. 오른쪽은 z와 y의 함수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이상하게 보이지만 가정은 뭐냐면 이 y 값이 아까 그 h라는 deterministic many to one mapping 룰 있죠. 그 값으로 z를 evaluate 때 나오는 그 y라고 해보세요. 그럼 뭐 당연히 똑같아야죠. 다를 리가 없죠. 맞습니까? 만약 이 y 값이 그 h를 통한 z, 그러니까 h of z 값이랑 이거랑 다르면 0이겠죠, 이거. 맞아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은 언제 성립하냐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빠져서 헷갈리는데 complete observation의 density function parameterized by theta는 complete observation과 incomplete observation이 함께 주어진 joint density를 parameterize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z와 y. 근데 이건 언제 같아요? For all y equals h of z.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는 데서는 이게 같아요. 왜 그래요, 근데? 참고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벤트 A와 이벤트 B가 있는데 이벤트 A가 일어나면 항상 이벤트 B는 일어나요. A가 B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벤트 A가 제가 랜덤하게 뽑았더니 랜덤하게 뽑았더니 뭐라고 할까요?
이그젠플이 금방 안 떠오르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A가 일어나면 항상 B가 일어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B 이벤트의 확률은, 잘못 말했어요. 잠깐만요. A 이벤트의 확률이 있어요. 이거랑 A 인터섹션 B 이벤트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같죠, 그렇죠? 그림 그리면 알잖아요. 이게 오메가고 이게 B고 이게 A면 A 인터섹션 B는 A죠. 그렇잖아요. 이게 같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Z 값을 가지고 이게 일어났다는 거랑 그때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랑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지금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Y는 HZ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Z라는 게 딱 일어나는 거랑 그렇죠? 그 Z 값에 의해서 Y라는 게 있을 때 Y라는 게 딱 일어나는 이벤트가 있을 때 어느 게 더 큰 집합이에요? many to one이니까 이거죠 이거. 예를 들면 간단하게 H를 예를 들면 절대값 Z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그젠플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돼요. Z는 1 이랑 Y는 1이 있어요. 그러면 Z는 1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Y는 1이라는 거는 Z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렇잖아요. 이거랑 우어죠. 그렇죠?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 두 개를 AND로 엮으면 얘죠,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딱 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가 AND예요, AND. 알겠어요? Z가 Z라는, 캐피탈 Z가 Z라는 것과 AND Y가 캐피탈 Y라는 것은 어때요? 그 이벤트는 이 이벤트랑 같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many to one. 잠깐만요. 나는 맞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요 집합이 더 큰 거예요. 요 집합이. 그래서 이것 두 개를 AND 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density인데 이걸 probability라고 보고 YY를 이벤트로 다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얘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어요. 이건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냐면은 이 부분을 이제 쪼개려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Observation Y를 바탕으로 한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있을 때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 된 세타의 ML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EM 알고리즘에서 여기서 Complete Observation에서 시작하더라도 저기서 결국 뭐가 나와야 돼요? Y로 돼 있는 Y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likelihood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거를 컨디셔널 덴서티 정의를 써서 뭐와 이거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곱하기 뭐로? 그럼 여기 써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인트가 있을 때, 조인트 이벤트가 있을 때 어때요? 조인트 이벤트의 probability가 있을 때 하나의 이벤트의 probability에다가 어때요? 뭐 conditional probability와 conditional 이벤트를 곱하면 되죠. 그게 체인 룰 아니에요? 간단한 체인 룰? 예를 들면 PA 인터섹션 B는 PA 곱하기 PB given A죠.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z given y parameterized by theta 그 다음에 z given y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여전히 이건 따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y는 여전히 이게 컨시스턴트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그러니까 주어진 y에 대해서 얘가 점점점 커지도록 어떤 initial estimate 세타로부터, 여기서는 p 값이죠. 앞에 example에서는. 그래서 하나씩 아이터레이트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likelihood 값이.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랑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확 짜증이 나죠. 그래서 어떤 곱해져 있는 놈을 떨쳐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일단 로그를 씌워서 덧셈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변으로 이렇게 차버리면 되죠. 그래서 양쪽에 로그를 씌우고 이놈을 절로 보내요. 그러면 로그 likelihood가 남잖아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e를 찾기 위해서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하나, 로그 likelihood를 maximize 하나 뭐 같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씌우겠어요. 그래서 스텝이 길기 때문에 제가 점프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거고, 그래서 로그를 씌운 다음에 이놈은 남겨놓고 얘를 쪽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이제 하나 나왔어요. 일단 log likelihood function, 그렇죠? of 세타죠. given y에 대해서. 근데 이쪽에 문제가 뭐냐면 이쪽이 z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z는 모르죠, 사실. 관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z를. 맞습니까? y가 주어지면 z의 후보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z의 후보들이. 왜냐면 many to one이니까. many 개의 z에서 하나의 y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y밖에 모르잖아요. many 개의 z가 unknown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virtual decomposition을 할 때 뭘 만들어냈어요? 가상의 family of density function을 만들어냈죠. 그거는 Z를 위한 density function들이죠. 맞아요? 세타로 parameterized 된. 그래서 어떤 엽기적인 일을 하냐면은 여기서 얘가 Z니까 저 여기는 Y는 있지만 Y가 관찰되잖아요. Y가. 그러니까 conditional expectation을 취해요. Z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아까 for all y equals h of z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z에 대해서 average를 하는 거예요. conditioned on y로. 왜냐면 안 그러면 inconsistent 하잖아요. 말했잖아요. 가정이 뭐였어요? y가 h of z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y라고 주고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conditional expectation을 취해요. 뭐에 대해서? z에 대해서. 뭘 주고? y 값을 주고. 네. 네. 그래서 들리나요? 안 들리는 것 같죠? 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왼쪽은 근데 왼쪽은 conditional expectation을 취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랜덤으로 보겠다는 거죠. 뭘 랜덤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Z를 랜덤 퀀터티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Y에다가 Z를 넣어도 되죠. 왜냐면 이거 function of Y지만 어떤 블락이잖아요. 그래서 Y 받아주세요 했지만 랜덤 벡터 Z를 넣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랭스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항등식이니까 Z 자리에 캐피탈 Z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컨디션 던 Y에 대해서 오른쪽은 랜덤 퀀터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Y가 주어져 있으니까 놀랍게도 랜덤 베리어블 빼기 랜덤 베리어블인데 컨스탄트로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 제가 써볼게요. 좀 처리 좀 한번 해볼래요?
또 배터리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빨리 닳죠? 네, 그래서 계속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식을 이제 원래 오리지널 패밀리 오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스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이라는 방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y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무 z에 대해서나 이거를 뭐 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요. 기대값을 취하고 여기는 둬요. y는 주어졌으니까. 알겠어요? 네. y는 두고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y를 두지 말고 이렇게 해봐요. y와 z를 다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이게 더 편할 거예요. y를 넣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주죠.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할 게 있죠. 여기서는 뭐예요? 언뜻 보면은 expectation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냥 y를 집어넣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이렇게 씁시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러니까 모든 x와 y에 다 집어넣는다고 보세요. 그게 편하니까. 여기는 그러면 expected value of log fz 세타 그 다음에 캐피탈 Z를 써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컨디션은 똑같이 들어가야죠. y에 대한 컨디션 그 다음에 빼기 또 expectation log f, z, y parameterized by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캐피탈 Z에 캐피탈 Y 이걸 다 쓰죠. 캐피탈 어때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Y 자리에는 캐피탈 Y를 넣고 그렇죠? Z 자리에는 캐피탈 Z를 넣는데 우리가 오브저베이션이 있으니까 캐피탈 Y는 로어케이스 y라는 컨디션을 주고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성립해야죠, 이게. 이제 얘는 떼내도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Z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가상의 또 소스를 만들어서 Y와 Z가 동시에 나온다고 합시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일 왼쪽은 뭐예요? 캐피탈 Y가 Y니까 이건 바로 Y 넣어버리면 이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디터미니스틱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expectation을 해야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conditional expectation을 하면 되는 거죠. 두 개 다. 근데 얘는 뭐예요? 캐피탈 Y는 로어케이스 y니까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로어케이스 y로 바꾸고 나면 결국 Z의 density conditioned on y들로 가지고 expectation을 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알려져 있지만 Z의 density conditioned on Y는 세타로 parameterized가 돼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expectation을 할 때 이 세타와 동일한 세타 값을 쓰지 않아도 이건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릭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트릭이 여기서
다른 세타 값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햇이라는 걸 써봐요. 세타 햇. 전혀 상관없죠? 맞아요? 이런 덴서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세타라는 값이 있고 세타 햇이라는 걸 가지고 뭘 넣어도 성립하잖아요. 세타와 세타 햇이 같아도 성립하고 안 해도 성립하니까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걸로 넣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그러면 이 값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 덴서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버추얼 디컴포지션을 했잖아요. H와 Z가 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Z를 H로 매핑해서 Y가 되도록 H라는 many to one 펑션도 찾고 Z라는 complete observation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H로부터 어때요?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이 펑션. 그렇잖아요?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된다고요. 적어도 컨셉추얼리는 계산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y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픽스돼 있어요. 이 값은 이 값들은 픽스돼 있고, 그렇죠? 픽스돼 있고 어떤 이니셜 밸류 에스티밋 세타로부터 그 다음 세타를 찾고, 그러니까 세타 햇으로 세타 1으로부터 그 다음 세타의 2를 찾고 3를 찾고 4를 찾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니퀄리티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증가한다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얘를 딱 보니까 뭔가 있죠. 네,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죠? 지난번에 577 시험 문제 냈죠. 딱 요놈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KL 디스턴스 할 때 나왔어요.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X와 Y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인데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X는 예를 들면 unbiased die, 그러니까 주사위의 그 눈이고 Y는 biased라고 해봐요.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는 똑같죠. 둘 다 1에서 6까지. 근데 매스 펑션은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X는 6분의 1씩 다 있고 Y는 뭐 하나가 5분의 1이고 나머지가 똑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density 펑션 두 개를 가지고 이 노테이션은 뭐냐면 이게 D가 distance라는 뜻인데 실제로 distance 메트릭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KL distance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비슷한 KL 어쩌고 한 것도 들었죠. 어디서? count and rev, 그렇죠? KL expansion 이런 말 들었는데 그거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callback liveler distance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여기 좀 노테이션이 헷갈리는데 매스 펑션이 두 개가 있는데 expectation을 취해요. 근데 x에 대해서 취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네. 그래서 굳이 px라고 썼어요. 안 써도 되죠, 사실은. expectation 안을 보세요. 랜덤 퀀티티가 x에 y예요. x죠. x에 대한 에버리지예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녀석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x의 매스를 쓰고 여기는 y의 매스를 쓰는데 evaluation은 x에서 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매스 펑션은 뭐예요? 주사위 눈금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값을 넣으면 확률이 나오는 펑션이죠. 매스 펑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녀석은. 이때 나오는 게 이놈이에요. 알겠어요? 미스매치 되어 있죠. Y가 들어가야 되는데 X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matched 나누기 mismatched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매칭된 놈에 대해서 이제 에버리지를 해요. 이러면 놀랍게도 이 값이 항상 non negative라는 게 증명이 돼요. 알겠어요? 매치도 된 거랑 매치 안 된 거랑.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치도 돼 있는 density 나누기 매치도 안 된 density의 로그 취해서 기대값 취하면 항상 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증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내고 그러죠. 네. 근데 이거는 프로프는 안 하겠어요. 이 과목에서는.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걸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아까 쓴 식이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죠. 맞습니까?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썼어요? 기대값 두 개로 썼죠. 그래서 첫 번째 텀은 로그 z 세타 z y고 두 번째 텀이 로그 z given y 세타 z y y는 y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 두 번째 텀을 가지고 KL 디스턴스가 non negative라는 걸 이용해요. 그러면 어떤 걸 보일 수 있냐면 자, 이거랑 이거 차죠. 이거 차랑 이거 차랑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이걸 잘 봐요. 이걸. 여기서는 뭐냐면 똑같이 컨디셔널 덴서티인데 세타의 컨디셔널 덴서티를 세타 햇이죠. 여기는 세타 햇, 세타 햇 매칭돼 있고 여기는 세타 햇으로 매칭이 안 돼 있죠. 매칭돼 있는 쪽이 크다 그랬어요. 이걸 나눠보세요. 이걸 로그를 쪼개면 로그 pxx 마이너스 로그 pyx니까 넘기면 expectation of log pxx greater than expectation of log pxy 이렇게 되잖아요. 매칭된 쪽의 로그 매스 또는 로그 덴서티의 expectation이 매칭 안 된 쪽의 로그 매스 또는 로그 덴서티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니까 요 놈이 크거나 같죠. 근데 음수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맞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세타 헷 i일 때랑 세타 헷 i 플러스 1일 때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등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 노멀 익스프레션,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구겨 넣고 이 이니퀄리티 이용해서 이쪽에다 뭔가 요걸 구겨 넣어야죠.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타 햇을 픽스하고 나면 세타의 함수죠, 요게. 맞아요? 세타의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을 세타 햇 i 플러스 1로 놓으면은 그런 세타 햇을 이제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이 맨날 헷갈려요, 저도. 잠깐만요. 네, 여기서 잘못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세타 자리에 세타 햇 i 플러스 1을 넣고, 세타 햇 자리에 세타 햇 i를 넣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이퀄이 되고, 그러니까 별이니까, 그렇죠? 별에서 보면은, 얘는 i, 얘는 i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세타 햇 i 여기다가 i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세타 햇 i 또 i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첫 번째 텀이고 이게 두 번째 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에는 세타 대신에 세타 햇 i 플러스 1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타 자리에. 여기서처럼. 알겠어요? expectation은 세타 햇 i에서의 density 펑션이고, 왜냐면 세타 햇 i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i 번째 에스티메이션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별 두 개짜리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 햇에 이 보세요. 보면은 여기서 세타 햇 자리에는 i를 넣었죠.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i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세타를 집어넣었으니까 세타 햇 i 플러스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랍게도 어때요? 세타 햇 i에 세타 햇 i죠. 여기는 i 플러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을 봐요. 여기 세타 햇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첫 번째 식에 말했듯이 첫 번째 식에서 다시 무시하고 세타와 세타 햇 자리에 둘 다 세타 햇 i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리나요?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가운데 건 무시하고 이것과 이것만을 써볼게요. 알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녹화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유도한 식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아직은 뭐예요? 세타 헷 i를 뭘로 선택해도 성립해요. 아직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면 세타 헷 i를 이거는 for all 세타 헷 i 플러스 1에 대해 성립해요. 알겠어요? 아무거나 잡아도. 근데 아직은 뭐예요? 세타 헷 i 플러스 1번째 녀석이 i번째 녀석보다 좋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we choose 세타 헷 i 플러스 1 such that 어떻게 하냐면 요 첫 번째 텀 있죠? 첫 번째 텀. 첫 번째 텀이 이것이 잘 봐요. 여기가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되도록 고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거 첫 번째 텀은 그대로 있죠,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세타의 함수예요. i 햇이 주어졌을 때. 세타 햇 i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함수죠? 그런데 어떻게 추주하냐면, 이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도록 세타 햇 i 플러스 1을 추주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이니퀄리티가 어떻게 바뀌어요? 첫 번째 텀을 요 두 번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세타 햇 i 로그 fz 세타 햇 i죠 이제. 두 번째는 그대로 오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요게 다 같으면서 세타 햇 i면 이게 log likelihood evaluated as 세타 햇 i였잖아요. 앞에서 그 첫 번째 별에서 어때요? 세타랑 세타 햇 자리에 똑같은 걸 넣으면 log likelihood에서 똑같은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og likelihood 세타 햇 i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교수님. 예. 여기 대입할 때. 네. 대입하는 게 i번째가 되는 아니 i번 응? 그 밑에서 두 번째 들어있는. 아 이거? 이게 거기 대입되는 세타. 아 거꾸로 했어요. 그렇죠? 예. 거꾸로 했어요. 예. 완전히 잘못했죠? 그것만 붙이면 돼요. 예. 아니요. 여기를 바꿔야 돼요. 잘 지적을 했는데 거긴 맞고요. 예. 아 여기 예. 잠시만요. 아니에요. 여기도 안 맞아요. 예. 잠깐만요. 네, 이게 세타 햇 잠깐만요. 세타 햇 이게 세타 햇 i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썼다고 봐야 되겠네. 예,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세타로 두고요. 세타 햇 i로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이제 function of 세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다가 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까 잘못했어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i번째 스텝에서 요건 구할 수 있잖아요. i번째 세타에선 주어졌으니까. 이제 요거는 function of 세타죠. 그럴 때 세타의 i 플러스 1을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대입한 건 요 첫 번째 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텀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큰일이에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스텝 좋아진다는 게 보여졌어요. 그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해야 될 게 왜 EM 알고리즘이라 부르는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진 세타 헤드 i가 있어요. 우리 에스티밋이. 그러면 로그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죠, 일종의. 근데 이 컨디셔널 덴시티예요. 로그 컨디셔널 덴시티 오브 컴플리트 오브저베이션. 이게 파라메터라이즈드죠. 컨디션이 아니라. 예. parameterize by set of z죠, 그렇죠? 예. 얘를 expectation을 취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estimate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퀀트 값 주어졌죠?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세타를 바꿈에 따라서 어때요? function of 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function of 세타를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expectation 스텝이에요. 알겠어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얘보다 세타 헤드 i 플러스 1을 넣어서 커져야죠. 근데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커지게 하면 저 차이가 최대한 좋아지겠죠. 그래서 maximize 하는 거예요, 이 펑션. 두 번째 스텝이 maximization 스텝. 알겠어요? 그러니까 찾은 펑션 오브 세타를 maximize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ximize 하는 세타 값을 새로운 에스티미스로 하는 거예요. 세타 헤드 i 플러스 1로. 그러고 나서 이제 세타 헤드 i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세타 헤드 i 플러스 1을 가지고 세타의 펑션을 expectation을 취해서 구할 수 있죠. 그 펑션 오브 세타를 또 maximize 해서 세타 헤드 i 플러스 2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식만 가지고 아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점점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EM 알고리즘. 알겠어요? 네. 그래서 범핑 어라운드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incomplete observation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observation. 그래서 virtual decomposition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잘못 decomposition 하면은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이 expectation의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virtual decomposition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식의 expectation과 이 식의 maximization이 잘 되도록 virtual decomposition을 해야 돼.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을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complete observation과 H를 잘 도입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고, 따라서 expectation 스텝, maximization 스텝이 있어서 E 따서 E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티즘, 일렉트로마그네틱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면 대충 다 됐죠? 네. 네. 대충 됐는데 아까 우리 하다 만 거 끝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complete observation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complete observation 어떻게 하냐면 biased 코인을 던지는 걸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biased 코인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예요. 그 다음에 biased 코인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번에는 mean이 1인 가우시안을 가지고 observation을 만들어주고, 뒷면이 나오면 1-P의 확률로 mean이 제로인, 베리언스는 1이고, 가우시안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observation, incomplete observation y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예. 그러면 complete observation은 뭘로 잡아야 되죠? 동전 아웃풋으로 잡으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complete로부터 incomplete로 갈 때 랜덤 매핑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many to one deterministic 매핑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잡냐면 동전 아웃컴이랑 그 다음에 그 incomplete observation을 같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만큼 긴 벡터에서 제일 위에 동전 아웃컴 나오고 밑에 어때요? 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 아웃컴 y, 동전 아웃컴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IID observation이라고 동전을 한 번 던지고 제너레이터를 픽스하는 게 아니라 매번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래야지 믹스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complete observation은 일종의 그러니까 n by 2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동전이 앞면이 나왔나 뒷면이 나왔나를 10, 10, 0, 0, 0, 0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incomplete observation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왼쪽에 있는 동전 observation을 싹 지우면은 어때요? 이제 many to one 매핑이 되죠. 그래서 incomplete observation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는 x라고 했는데 동전 아웃컴을 x와 y를 합쳐놓은 게 complete observation이고 가우시안 믹스처로 보이는 y만 보는 것이 incomplete observ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보면 나오죠. z는 어때요? x, y로 놓잖아요. 그 다음에 매스 펑션으로 여기 되니까 z는 z는 뭐 사실 매스로 보면 안 되는데 덴서티로 봐야 되는데 믹스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그러니까 요걸 계산을 해서 결국은 요거죠. 결국은 핵심이 이거예요. 여기서 Z의 그렇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P로 파라미터라이즈하고 파스티리어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하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네, 좀 복잡하지만 이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P 햇 자리에 I 번째 에스티메이트를 넣고 요걸 잘 잡아서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도록 또는 maximize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I 플러스 1번째 에스티메이트를 찾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maximize 하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P 햇의 자리에 I 번째 에스티메이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 플러스 1번째 게 돼요. 그래서 이게 2009년 문제인데 EM 알고리즘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맥시마이즈 할 수 있어요. 본래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복잡한 믹스처 덴서티가 있었고 그걸로 맥시마이즈 했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아이터레이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I 번째 걸 찾아서 이걸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또 구하고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EM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고 이게 예전에 무슨 빅토리아 여왕인가 앞에 가서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왕이래요. 유럽에. 그 수학자들이 놀라운 알고리즘을 찾았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일종의 버추얼 디컴포지션을 굉장히 폼나게 해가지고 풀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걸로 EM 알고리즘 마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 오브저베이션은 끝났어요. 벡터 오브저베이션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으로 들어가요. 근데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의 첫 번째 부분이 시퀀셜 디텍션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한 과목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중요하거든요. 시퀀스 오브저베이션 또는 디스크리트 타임 오브저베이션에서. 왜냐면 요즘 다 어때요? 디지털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채널 에스티메이션 할 수도 있고 채널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주로 제가 다룰 게 뭐냐면 위너 필터랑 칼만 필터예요. 근데 이거는 추정론 과목에도 또 있어요. 박부영 박사님 하시죠. 예. 여러분이 추정론 수업도 들으면 이제 좋아요. 이 과목과 연계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